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추가 공사비나 설계 변경이 많은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저는 최근 영상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와 설계 변경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어느 건물보다 특히 상가주택, 꼬마빌딩,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에서 이러한 추가 공사비나 계약 변경,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내용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건물에는 아파트, 상가주택, 병원, 학교, 공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은 각자 건물마다의 특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건물에는 다른 건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는 작은 것이 온갖 기능을 다해야 하는 데다 연중 무휴로 24시간 내내 사용되는 건물인데다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과 단란을 가꾸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건물이나 학교 등은 대체로 주택 등에 비하면 그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또 그러한 건물은 그저 근무를 하거나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이 주요한 기능인데 오직 낮에만 사용하거나 학교 건물은 또 방학기간에는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주택 등은 취사, 취침, 휴식, 육아, 배설 등 온갖 기능을 다 해야 하는 데다 공부, 문화, 취미생활까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온갖 기능을 다 해야 하며,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온종일 연중 무휴로 사용되다 보니 아마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중요한 건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다양한 주택의 기능과 복잡성에 대한 것인데, 이런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해 추가 공사비나 설계 변경 등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좁고 콤팩트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단위 면적이 10평 정도의 원룸 등에서부터 넓어야 6, 70평 정도의 면적으로 이 좁고 콤팩트한 공간에서 주방이나 방, 거실 등의 동선을 원활하게 해야 하고, 공간 간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데다 또 중요한 것은 평면이나 구조가 사람들의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방의 크기나 위치, 구조 등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이러한 생각들이 수시로 변하기도 하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변경이 잦고, 이러한 변경은 바로 추가 공사비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에는 두 가지의 모순이 있는데, 그 하나는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구조로서 사실 이 두 기능은 서로 어울리기 어렵고, 또 다른 하나는 구조적으로 1층 상가 부분에 넓고 오픈된 공간의 상부에는 보통 3개층의 방으로 구성된 주택이 올려지는 것으로서 이는 기술적으로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입니다. 즉 1층은 기둥만 있는 피로티 구조여야 하고, 상층부의 주택은 벽식 구조로 이 상층부의 모든 하중을 1층의 기둥과 보로 지탱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러한 건물의 건축주들이 건축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물들은 보통 규모가 크고 공사비가 많다 보니
대체로는 감독이나 공사 관리자 등 전담 직원이 있어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설계에서부터 공사 과정까지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택 등은 규모가 작아 공사비가 적다 보니 이런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은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축주가 설계에서부터 모든 건축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종류의 건물에 비해서 이러한 변경이 잦게 되고, 또 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택은 다른 종류의 건물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까지 다 해결해야 하는 오밀조밀한 건물이다 보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택 설계와 건축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 이 밖에도 이러한 주택에 대한 설계와 공사의 특성도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비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제외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규모가 작아 설계 용역비나 공사비가 작다 보니 설계나 시공업체들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설계를 끝내서는 안 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현장과 긴밀하게 협의해가며 설계를 계속 보완해주고 업데이트해줘야 하는데, 현행 설계비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시공 과정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요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건축사들은 설계비는 작으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으로 하자 가능성은 많다 보니 가급적이면 이런 주택 설계를 하지 않으려 하고, 대형 건설회사들도 아파트 등과 같이 공사비가 많지도 않은 데다가 설사 공사를 맡긴다 해도 회사 관리비 등이 추가되어 대형 건설회사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한정된 일부 업체만이 참여함으로써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전문성과 세분화되지 못해서 공사 과정에서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하고 변경도 많으며 이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렇다면 상가주택 등 이러한 건물의 현실과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나마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본 채널에서 여러 번 강조한 CM이나 설계감리, 충분한 계획과 여유로운 설계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CM은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결여되며 특히 직장이나 자기 사업에 바쁜 건축주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CM은 일종의 감독과 같은 것으로 주로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에게 시공자 선정, 공사계약 체결, 공사관리, 공사비 지급, 하자 관리 등 건축의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하는 것으로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설계감리인데, 이는 현행의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공사가 도면대로 시공되는지만 관리하는 공사감리와는 달리 설계자가 건축주나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 모든 것을 관리해주며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을 계속 보완해주고 업데이트해주며 설계 변경 사항이나 추가 공사비 등이 발생하면 건축주 입장에서 검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종의 CM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특히 이는 얼마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설계 구현 업무와 같은 것으로 다음 영상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설계 구현 업무 계약을 제대로만 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충분한 기획과 여유로운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변경한다는 것은 설계 당시 생각을 잘못했다거나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건물의 배치만 하더라도 주차 방법에 따라 같은 대지라도 여러 배치 방법이 있고, 이에 따라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1층 상가 면적이나 접근 등 영업상이나 임대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코어의 위치에 따라 각층 평면이 달라지고, 각층 평면이 달라지면 건물의 전체적인 외관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안들은 제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분석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나중에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축 후에도 아쉬움이나 후회를 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되며 많은 실적과 경험 그리고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충분하고 여유로운 기획과 설계를 하는 것은 이러한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설계 변경, 추가 공사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특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다양한 주택의 기능과 복잡성 때문에, 세 번째로는 건축주의 건축 경험과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또 네 번째로 주택 설계와 건축의 특성 때문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시행과 설계감리, 충분한 계획과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마도 불순한 의도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그 누구라도 이러한 변경이나 추가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건축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러한 변경을 해야만 하는 작업자 등 시공업체 입장에서도 그럴 것인데, 이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게 변경하고 바꿈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비용 전부가 작업자나 시공회사의 몫이 아니고 변경되는 공사나 자재비에 들어가면서 시공자로서는 전혀 소득도 없으면서 추가 공사비를 받는다는 오명만 뒤집어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설명한 상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특성과 이러한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의 현실 등을 잘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시기 바라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